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게 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연락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앞에 바이든 정부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또는 북한의 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 사항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트럼프로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핵 문제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 예.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저 지금 이제 국무장관하고 안보부 장관으로 선출된 두 사람도 아마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왈츠 지금 뭐 이름이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도 가능하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네. 이런 인물들이 지금 포진이 된 거거든요. 방위비 분담금부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그냥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의 주장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수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국익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뭐 용의를 받는다든지 트럼프 당선인 이후에 미국의 외교 안보 누가 수장이 되고 누가 책임자가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 많은데 이미 발표가 좀 됐어요.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인물인데요. 어제도 뉴스와이즈에서 좀 짧게 전해드렸는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죠. 트럼프 외교안보 투톱입니다. 투톱이라고는 국무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인데 여기에 매파입니다. 매파는 강경파인데 그냥 매파도 아니에요. 슈퍼 매파입니다. 우리로 치면 초강경파들이 포진됐는데 여기 보면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이 됐는데 과거에요.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은 필요한 옵션입니다. 선제 타격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요.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무장관 지명자입니다. 여기 보면 폭군 김정은 제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던 인물이었습니다. 초강경파들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요. 자, 그럼요. 이 두 인물 과거의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There's no war against America he can win. He has to know that. He has to know that any attack against the United States would mean the last day of his life and the last day of his regime. North Korea is developing a massive nuclear arsenal that can threaten the entire world with a madman with his finger on the button. 자, 초강경파입니다. 과거 발언을 보면 뭐 북한에 대해서 샤구에 뭐 엄청난 강경 입장을 뭐 보여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2기에는 과거처럼 북한과 협상하는 일은 없을 거다? 아니면 어떤 외교적 군사적 압박이 더 거셀 거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네, 지금 저 두 사람의 발언은 뭐 2017년, 18년의 발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1기 때.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2기가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언급을 보게 되면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김정은과 연락을 해서 빨리 이 문제를 정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이 앞에 바이든 정부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또는 북한의 핵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국민들의 불만 사항도 있었거든요. 예. 아마 트럼프로서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북한의 핵 문제 또는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떤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게 되면 예. 국민들의 지지를 결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언급했기 때문에 저 지금 이제 국무장관하고 안보부 장관으로 선출된 두 사람도 아마 대통령의 그런 의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미국의 국익이 어떻게든 전 세계에서는 미국이 강한 국가다라는 것을 심어주는 게 가장 첫 번째 예.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대통령의 의지를 구현하는 쪽으로 기존의 발언들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요, 저렇게 핵을 가진 나라를 그동안 미국이 대했던 방식을 보면은 협상을 통해서 어떤 협약을 맺는 방법도 있지만 굉장한 군사적 압박을 가는 방법도 있었군요. 사실은 지금 이 이란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약간 미국 행정부마다 다르고요. 과거에 핵을 보유한 국가들을 다루는 게 다른데 자, 그럼 북한을 이번에 어떻게 대할까? 북한도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봐야 됩니까? 협상입니까? 아니면 초강경 압박입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북한 김정은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는가가 굉장히 관심사항이었는데 예. 아직까지는 아무 말도 없지 없습니다. 않습니까? 아무 입장이 없어요, 네, 지금. 그거는 이제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도
2018년도에 트럼프가 하노이까지 왔었을 때 서로 만나서 예. 결국 이제 그게 모든 게 그냥 어그러지는 모양새가 됐는데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그림을 김정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이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미국과 수교를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을 건데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주장할 것이고 트럼프는 북한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선에서 현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상황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트럼프는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현실적인 방법 아닌가라는 진단이신데요. 근데 지금 초강병파 중에 특히 이제 왈츠 지금 뭐 이름이 나왔는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것도 가능하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어요. 네. 이런 인물들이 지금 포진이 된 거거든요. 그런 와중에서 트럼프 대통령 가만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방위비 얘기도 꺼내지만 뭐 주한미군 철수 같은 이런 내용도 비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사실은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 얘기 주장이 간간히 나오는데 이게 국내에서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맞습니다. 뭐 미국 입장에서는 뭐 흔히 이야기하는 방위비 분담금부터 우리한테 여러 가지 많은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주장을 그냥 피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과연 미국의 주장을 적절한 한도 내에서 수용하면서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에게 좀 국익에 유리한 방향을 선택할 것인가. 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예.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뭐 용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약간 실리적인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핵무기를 갖는 것까지 모르겠지만 그 직전 단계까지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참에 우리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인가요, 그럼요? 맞습니다. 최근 뭐 그런 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예. 뭐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고 국민들 여론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마냥 그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에만 우리가 의존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실제는 확장 억제는 지금 민주당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예. 미국의 핵 우산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매우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의 그런 주장과 여러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적당한 선에서는 수용을 하되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뭐 핵 잠재력 확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장을 해서 얻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트럼프 당선 이후에 전 세계가 조금 걱정하고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우려 목소리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약간 시각을 돌려보면요.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강한 미국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방비 아마 늘릴 거다 이런 거 뭐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최근에 방위 산업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우리 이른바 K 방위 산업 이게 뭔가 수혜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트럼프가 그 1차 대통령 하고 있을 때 유럽 쪽에다가 늘 그 강력히 주장한 게 뭐냐면 예.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GDP 대비 2%를 반드시 지출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럽 대부분 국가들은 1% 내외였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되면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GDP의 2% 정도의 국방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비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무기 체계를 어디에선가 이제 사야 되는데 구매해야 되는데 예. 유럽 자체는 그런 그 다른 나라에게 수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K 방산으로서 굉장히 그 방산 수출 부분에서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다시 유럽에게 GDP 대비 3% 국방비를 3%? 지출해라라고 더 늘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럽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국은 유럽을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저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국방비가 2025년에 61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예. GDP의 약 2.5% 정도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자체 국방 예산이 GDP의 3.5%입니다. 미국은 아니 우리는 3.5% 내는데 한국은 2.5%밖에 안 되는 거 말이 안 된다. 더 올려라. 방위비 분담금처럼 그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배경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